자, 1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다수님, 제 방송에 아주, 레슬링을 치면, 메인 이벤트 같은 그런 분입니다. 예. 저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는 분이에요. 아무튼 그분이, 네, 질문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보내신 다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에 간호사가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간호사의 문화는 개선될 수가 없을까요? 간호사라는 직업,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대부분 추노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대한민국 여자들이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자들도 많이 추노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서 태움 갈굼을 하는 영상을 보니까 제3자가 빡칠 정도로 정도가 심하더군요. 사람이 힘들면 힘들수록 서로 공감하고 위로를 해줘야 하는데 서로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여초 직장의 특징인가 싶기도 하고 저도 조선소 중공업 등등 노가다 일용직 힘든 곳을 많이 가봤지만 실수할 때마다 욕은 하지만 그래도 언제 그랬냐는 듯 위로해주고 풀어해주는데 여자들이 진짜 악랄한 건 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변 간호사들한테 고참들 갈구는 걸 볼 때마다 여염까지 생기려고 합니다. 진짜 법으로 갈구는 새끼들, 간호면허 취소로 법으로 정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엄벌이 없는지 이해가 안 가나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뭔가 글이 안 맞네요. 급하게 적느라 맞춤법 검사를 안 하셨나 봅니다. 다수님. 네, 그렇겠죠. 갑자기 글을 적어서 보내주느라 예상치도 않던 질문을 보내느라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맥이 안 맞아도 보냈나 봅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그 내용이 그거네요. 그 태움. 간호사 태움. 사실 문제가 많죠. 간호사 태움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데 간호사 태움으로 인해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사실 근절이 안 됩니다. 근절이. 아직도 태움 문화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함에도 간호사 태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근절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안 없어질까요? 네, 버닝 해야죠. 먹고 살려면 해야죠. 포장도 10시간 했는데. 태움이 뭐냐 하면요. 태움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태운다. 그러니까 태워서 제로 만들어버린다. 태워서 제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완전 사람을 갈궈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운다는 게 우리 불태우다는 그 태움이에요. 완전히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 정도로 사람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잔인한 말이죠. 근데 간호사 세계에서는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에요. 빈번하게. 근데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도 추노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간호사를 그만두더라도 간호사를 그만두더라도 사직서를 쓰고 정식적으로 사직 의사를 제출하고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노는 아니지 않습니까? 추노는 일하다 도망가는 게 추노고요. 일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회사에 사직서 내고 정해진 루트에 따라 그만두는 거는 사직 아닙니까? 추노는 일하다가 그냥
힘들어서 도망가는 게 추노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러면 그러면 근무복 차림으로 추노한단 말이야? 어? 아니, 다순이 생각해보세요. 일이 힘들면 여러분 생각해봐. 추노할 때 옷 갈아입고 추노합니까? 그냥 근무복 차림을 추노하지 않습니까? 일이 힘들면? 근무복 반나발 새도 없이 그냥 바로 저희낭 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의료계통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그 대학병원 그 유니폼 차림으로 막 후다닥 뛰어나오시는 분도 나 못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추노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거지 추노는 아닙니다. 추노는 아니에요. 아니 무슨 간호사 여기 대학병원 그만뒀다고 뭐 안 할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대학병원에서 근무복 차림으로 막 후다닥 뛰어났다고 생각하면 다른 병원에서 누가 고용할까요? 기술직입니다. 간호사분들은 서비스업이 아니에요. 의료기술직입니다. 의료기술직. 네.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직입니다. 네. 국가고시를 통해서 간호사 자격을 정식적으로 받아가지고 정확한 어떤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에 따라서 처방을 하는 기술직이에요. 그 간호사가 하는 거 그냥 아마추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괜히 4년 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간호사 되려면 공부해야 되는 게 장난 아닙니다. 전문대 같은 데 가보면 여자분인데 막 사람 장기 같은 그려진 거 있잖아. 그거 막 적고 외우는 사람도 있거든. 대부분 간호사예요. 간호학과. 보통 전문대 가보면 시험 기간 아니면 자리가 널널한데 자리가 널널하거든요. 근데 여자분인데 뭐 의학 서적 같은 거 영어로 적힌 거 있죠. 그거 몇 권 꼽아놓고 공부하시면 대부분 간호학과예요. 그만큼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4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옛날에 3년이었지만 지금 4년이죠. 그렇게 빡세게 공부해서 국가고시 합격해서 정식 간호사 돼서 일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기술직 간호사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여자라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자기 때문에 좀 뭐라 하는 것도 있죠. 이게 여자기 때문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기 때문에 태움이 안 써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호사가 여초 집단이기 때문에 태움이 안 써져요. 왜 안 없어지냐면 왜 여자라서 안 없어지냐면 여자는 특유의 성격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짜잘한 걸로 이렇게 뭐라 하는 거 그리고 감정기고 심한 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뭐냐면 여자는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 주기가 있잖아. 근데 이 간호사 일이라는 게 생리 주기를 맞추기 힘들어요. 생리를 못 맞추면 여자분들 이제 그런 어떤 현타나 스트레스 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남자분들 이해 못하겠지만 여자분들이 여자로 태어난 이상 생리 주기를 또 피할 수가 없잖아. 근데 간호사 일이 굉장히 경무도 많고 교대 근무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일이 챙기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히스테리 같은 거 좀 더 부리는 게 있거든요. 네, 다른 직업보다. 그리고 이제 뭐 결혼이나 뭐 데이트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하죠. 예. 스케줄이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간호사가 굉장히 스케줄이 생산직 교대 근무보다 더 뒤죽박죽이에요. 예. 간호사가 보통 4조 3교대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4조 3교대. 예. 대학병원 기준으로. 근데 보통 4조 3교대로 가면 뭐 일주일 정도, 6일 정도 주간하고 뭐 이틀 쉬고 뭐 그다음 뭐 야간조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호사 근무가 좀 특이해요. 예, 많이 특이합니다. 뭐냐 하면 오늘 만약에 간호사가 보면 데이, 이브닝, 나이트, 풀이잖아. 맞죠? 데이가 오전 근무 그리고 이브닝이 오후 근무 나이트가
밤샘 근무, 그리고 프리가 B번입니다. 예. 근데 이게 웃긴 게 첫째 날 그러니까 이제 데이 오전 근무 들어가잖아. 그럼 다음 날 데이 근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날은 나이트 근무 들어가요. 나이트 근무 들어갔다 하루 쉬고 예, 퇴근하거나 하루 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브닝 들어가. 예, 이게 정말 약간 뒤죽박죽이에요. 그 수면 사이클 맞기 힘들어. 여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영상을 봤는데 교대 근무가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생리 주기가 굉장히 불규칙해요. 예. 그래서 일할 때 언제 막 성리 태지고 막 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바쁠 때 막 그런 경우 있어요. 막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 예. 간호사 일이 여유가 없잖아, 일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히스테리가 장난 아니대. 예. 그렇다고 병원에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테리 풀 데가 없잖아. 누구한테 풀겠어요? 후배 간호사한테 풀겠죠. 예.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열악한 교대 근무 환경.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데이로 갔다가 나이트 갔다가 이브닝 갔다가.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제3자가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데 간호사 해보면 간호사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예 이해가 안 되진 않아. 그러니까 다수님이 왜 태움이 많을까? 여자란 동물을 좀 알아야 돼.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여자란 동물의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일단 여자는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 주기가 있단 말이야. 그 맞춰야 되는데 교대 근무를 하면 이게 불규칙해요. 맞추기 힘들어. 못 맞췄을 때 히스테리가 장난 아니야. 남자 입장에서 이걸 이해해줘야 되는데 여자들만 있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해주잖아 이게. 빡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풀까? 그 유튜버 같은 거 보면 이제 다큐 시선 같은 거 보면 간호사들이 힘들어하는 게 생리 주기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근무가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어. 그래서 그럴 때 현타 심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일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예. 다수님 한번 물어보세요. 그 간호사 하는 분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선 남자는 그런 생리한 동물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뭐 한두 못 맞추는 게 아니라 못 맞추는 게 일상이 돼버리잖아요, 일상이. 그리고 존인도 아시겠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못 맞추면 이게 부작용이 와요.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뭐 우울증, 빈혈, 뭐 신경쇠약 이런 게 옵니다, 이게. 예.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신입 간호사 얘기하고 짬창 간호사 얘기하고 다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지 1년 차, 2년 차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한 6년, 7년 되신 분도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신입 간호사뿐만 아니라 예, 중견급 간호사도 들어봐야 돼요. 간호사 얘기도 들어봐야 돼. 왜냐면 저 중견급 간호사도 신입이 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자기도 겪어봤을 거 아니야. 안 겪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심하게 겪어봤을 수도 있는 거야.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태움을 심하게 한 간호사도 문제가 있지만 이 우리나라 대학 병원의 의료 체계 시스템의 문제가 다 크다고 생각해. 예. 그 다큐션에 보면 신입 간호사 말고 오래 하신 분들 얘기 나온단 말이야. 7년차, 8년차 이런 분들. 어. 그분들 얘기 들어봐야 돼. 그분들 얘기를. 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 시스템이 문제가 상당히 크다.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자꾸 간호사를 타서 돌린다. 음? 병원에 일해보면 인력은 부족한데 자꾸 쥐어 짜낸다. 예? 쥐어 짜낸다. 간호사가 2명, 3명 노릇하는 것도 너무 많다. 근데 병원에서는 인원 확충을 안 한다. 예. 그리고 이 어떤 좀 이제 근무 교대 방식이 문제가 많은데 이걸 바꿀 생각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워낙 이 병원이란 것이 어떤 인력, 그러니까 뭐 의사랑 간호사를 쥐어 짜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 아무래도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아픈 사람들 오잖아.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심하게 아픈 사람들 오죠. 심하게 다치고 심하게 아픈 사람들. 일반 우리 개인 병원의 준병원은 다르죠. 상태가 심각한 사람이거나 조금만 관리 소홀해도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약 처방 잘못해도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학병원에 많이 있어요. 주사 한 번 잘못 나와도, 약 한 번 잘못 나와도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고위험군이에요. 고위험군. 왜 대학병원까지 왔을까 생각해봐. 그 환자들이. 통원 치료를 안 되니까 그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들 보면 몇 달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병원에만 있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약 어떤 거 처방하느냐, 주사를 어떤 거 맞느냐 에 따라 다릅니다. 달라요. 예민하단 말이야. 만약에 뭐 약 같은 걸 잘못 놓기라도 하면 바로 입질해 와요. 환자한테 이상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약을 누가 처방했는지 물을 거 아니에요. 근무자가 누구냐. 다수님이 뭔가 좀 얘기하면서 이해를 못해. 의학 시스템이 이해를 해야 돼.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 의료계통에 있는 사람 얘기를. 실제로 그런 경우 발생해요. 약 같은 거 처방 잘못해서 주사 잘못 나가지고 환자 뭐 혈압 수치 내는 게 올라가서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 있어, 여러분. 간호사가 바쁘다 보니까 보통 약봉지나 주사 같은 게 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는데 바쁘면 헷갈릴 거 아니야. 피곤하고 하면. 종류가 많아가지고. 약이 엄청 종류가 많거든요. 주사 같은 것도. 평소에 보는 건데도 바쁘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위에 거 열어야 되는데 아래 거 빼가지고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약을. 그러다가 잘못 들어가서 뭐 환자가 위험 상황에 빠진다거나 수치가 낮아지면 안 되잖아, 이게. 안 그래요? 그래서 의료사고까지 가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병원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해서 의료소송까지 갔을 경우. 그럼 병원에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병원에서 뭐 진료 과실로, 처방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뭐 땡땡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병원 이미지는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는 누가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겠죠. 책임 추궁하겠지. 그러니까 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책임이 많이 따르는 직업이에요. 위험 부담이 많이 따르는 직업이야. 병원 의사나 마찬가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주사 한 방, 약 몇 개, 거기에 따라서 그 의료 행위에 따라서 잘못됐을 경우에 어떤 스트레스나 책임감, 그게 굉장히 많이 따르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직업이야. 그리고 보통 이제 신입 간호사들은요, 저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신입 간호사분들은 대부분 대학병원 중에서도 가장 가기 힘들어하고 견디기 힘들어하는 곳. 거기가 어디냐 하면 응급변동.
자, 응급병동 가요. 응급병동. 뭐 사고 났다거나 아니면 왜 사람 거의 죽기 일보 직전, 예, 굉장히 피범벅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온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한 2년 이제 3년을 버텨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전공 부서로 가는 거예요. 뭐 정형이든 아니면 내과든 외과든 가는 거예요. 응급병도 버텨야 돼. 근데 응급병도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 워낙 급박스럽고 여유도 없고 다 죽어 한자도 많고, 급박하게 뭐 해야 되는데 실수라도 해봐요. 의료기기 잘못 가져오고 약 잘못 가져와봐. 그거 어떻게 될까? 잘못될 수 있는 거야. 그게 간호사라는 직업이 그런 거예요. 병원이라는 데가 연습하는 곳이 아니에요. 환자를 통해서 연습하는 곳이 아니라, 연습은 그냥 학교에서 하고 실전을 다루는 거지. 100% 실전. 연습이 없어요. 대부분 다 실전이야. 실제 상황이고. 그 실제 상황은 다 급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환자들, 응급병동의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안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가지고. 정말 심각한 사람들을 모는 거야. 수술이 안 되거나 치료가 안 되거나, 다친 사람이 많다거나, 그럴 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간호사들이 바로바로 이제 맞는 어떤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이제 좀 거기에 따른 책임이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실수에 대한 책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통 사람보다 이제 훨씬 더 크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의 문제. 뭐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의료 시스템을 좀 바꿔야죠. 예, 좀 많이 바꿔야죠. 밸런스 있게.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인력을 확충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예, 이게 너무 보니까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가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예. 다순이는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 나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말이 꼬이는데, 병원은요, 병원도 기업입니다. 병원을 그냥 공적 기관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병원이 기업입니다. 기업. 의료행위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에요. 병원장은 그냥 기업의 사장입니다. 대학병원의 수장이자 병원이란 기업의 사장이 대표이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은 어떻게든 있잖아요. 수익이 나누도록 해야 돼. 근데 병원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뭐냐 하면 인건비예요. 병원은 적자가 안 나,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 원장이면 우리 이제 병동이 잘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병원이 적자가 나면 안 돼. 경영을 하는 입장이에요. 경영. 경영자입니다. 경영자. 그럼 적자가 안 나게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인원 가지고 쪼은 수밖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병원들이 지금 약간 기업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병원에서 손해가 안 나려고 운인자 노력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을 뭔가 더 채우기보다는 정해진 인력만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쥐어 짜내는 거예요. 뭐 레지던트든 간호사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까, 다스님? 그래서 이건 내가 봤을 때 병원 측에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병원 측에서. 병원 쪽에 손을 놔버리면 이거 해결 못해. 제가 봤을 때는. 개개인이 바뀌어야 된다? 한두 명 바뀐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간호사 혼자도 아니고. 대학병원에 한 20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바뀌겠어요? 이미 그 문화에 녹아나 있는 사람들인데. 안 그래요? 가장 윗선에서 이 문제를 좀 캐치하고 뭐 대대적으로 좀 바꿔야겠죠. 간호사들 개개인한테 문제가 있어요. 니들이 바꿔라 하면 안 바뀝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군대도 똑같은, 군대에서 뭐 구타 가혹행위 일어나면 군대 사장님이 바꿔야 돼요.
병사들하고 바꾸라 하면 바꿀 수 있겠어? 못 바꾸잖아. 몇 명한테만 바꾸라 해가지고. 안 그래요? 가장 힘을 가진 권력자가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의료 체계가 지금 안 바꾸고 있으니까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태업 문제가 많이 불거질 겁니다. 사실 이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그 병원의 수장분들이 뭔가 시스템적인 어떤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뭐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좋은 해결책이. 그래서 좀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간호사 됐는데 그래도 좀 오래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튼 좀 간호사 일하시는 분들 여건이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